안녕하세요, 주간부부입니다. 오늘은 제가 유튜브를 하면서 가장 많이 받는 질문 중에 하나인 어떤 캠핑카가 좋나요? 이 캠핑카들 중에 고른다면 뭘 고를 건가요? 주간부부가 정해주면 그걸로 하겠습니다. 책임지라고 안 할 테니까 얘기해주세요. 이런 질문들에 대한 답변을 영상으로 만들어 볼까 하는데요, 사실 이런 질문은 제 입장에서는 참 답변 드리기 어려운 질문입니다. 세상엔 정말 다양한 사람이 있고 각자가 처한 상황과 성향이 다르기 때문에 본인에게 맞는 캠핑카는 다 다를 수밖에 없고, 만약 어떤 차량이 제 마음에 든다고 하더라도 질문하신 분께는 안 맞을 수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작게는 몇 천만 원에서 몇 억까지 하는 제품을 제가 추천한다는 것은 정말 부담스러운 일인데요, 그래서 제가 이 캠핑카를 사세요 이렇게 답을 제시해 드릴 수는 없지만, 제가 어떤 기준으로 캠핑카를 고를까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본다면 여러분들께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오늘 영상을 준비해 봤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모든 사람들은 각자가 처한 상황과 성향이 다르기 때문에 제 얘기가 모두 정답일 수는 없고, 저 사람은 저렇게 생각하는구나 하는 정도로 가볍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캠핑카를 고를 때 가장 먼저 고려하는 것은 바로 예산입니다. 저는 캠핑카 리뷰를 하기 때문에 비싼 차량들도 많이 리뷰를 하고 몇 억씩 하는 차량들도 괜찮다라고 많이 말씀을 드리긴 하지만, 그건 시장에 나와 있는 차량들 대비해서 그리고 가격에 비해서 괜찮다는 것이지 돈이 없는 나에게 괜찮다는 의미는 사실 아닙니다. 당연히 비싼 제품이 더 좋을 수는 있겠지만 나와 내 가족의 행복을 위협할 수 있을 정도의 대출을 일으켜서 캠핑카를 구매하는 것은 사실 하고 싶진 않습니다. 비싼 캠핑카를 타야 행복하고 저렴한 캠핑카를 타면 행복하지 않냐? 절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나와 내 가족에 잘 맞는 캠핑카를 골라서 가족들과 행복한 추억을 만들 수만 있다면 그 어떤 캠핑카든지 최고의 캠핑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예산의 범위를 가장 먼저 세우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그러면 내가 설정한 예산 범위 내에서 차량을 선정을 해야 되는데, 여기서 가장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세상에 완벽한 캠핑카는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비싼 캠핑카라도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는데, 가장 먼저는 차량의 장점과 단점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 이후에는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에서 장점을 많이 가지고 있고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 다르게 말하자면 내가 감당할 수 있을 만큼의 단점을 가지고 있는 차량을 선정하는 것이 후회 없는 선택을 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차량 선택 시에 어떤 것들을 살펴봐야 할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데요,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캠핑카 구매 이후에 바꿀 수 없는 것들을 우선순위에 놓으셨으면 한다는 것이 있습니다. 이후에 말씀드릴 바꿀 수 있는 것들은 차량을 구매하신 이후에 추가적인 금액을 드린다면 충분히 바꾸거나 업그레이드 하실 수 있는 것들인데, 지금 말씀드릴 것들은 차량 구매 후에는 바꿀 수 없기 때문에 차량 구매 시에 더욱더 신경 쓰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바꿀 수 없는 것들 중에 첫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바로 차량 제조사나 수입사입니다. 캠핑카는 고쳐가면서 타는 것이라고 많이 얘기를 하는데, 제조사나 수입사 측에서 제대로 된 AS를 해주지 않는다면 캠핑카 생활은 정말 힘들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차량 구입 전에 AS에 대한 평이 괜찮은 곳인지 차량 제조사나 수입사 카페나 기타 커뮤니티 등을 통해서 확인해 보시는 걸 강력하게 추천드립니다. 평판은 괜히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고 회사도 사람과 마찬가지로 잘 안 변하기 때문에 안 좋은 평판이 있는 곳은 지금도 그대로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되도록이면 제조사나 수입사는 내가 사는 곳 근처에 있으면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멀리에 있어도 AS를 받을 수는 있지만 AS를 받기 위해서 들어가는 노력과 시간이 상당하기 때문에 차가 정말 마음에 든다면 멀리 있는 곳에서 구매하시는 것도 사실 상관없겠지만 되도록이면 제조사나 수입사는 가까우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본인과 제조사나 수입사의 성향이 잘 맞는지도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어떤 것은 고객 응대는 좀 부실하지만 AS나 사후 관리는 철저하게 해주는 곳이 있을 수 있고, 어떤 곳은 고객 응대는 정말 친절하게 해주지만 AS나 사후 관리가 좀 부족한 곳이 있을 수 있는데요, 가장 좋은 곳은 둘 다 완벽한 곳이겠지만 그렇지 않은 곳도 많이 있기 때문에 구매 전에 제조사나 수입사를 많이 방문해 보시고 나에게 잘 맞는 곳은 어떤 곳인지 확인해 보시는 것도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베이스 차량입니다. 캠핑카를 구매하실 때 의외로 신경 쓰시지 않는 것이 바로 베이스 차량인데요, 뒤쪽의 생활 공간도 중요하지만 생활 공간을 받치고 있는 베이스 차량이 부실하게 되면 안전에 위협이 되기도 하고 엔진에 따라서 유류비 차이가 나기도 하고 여행지나 캠핑장까지 가기 위해서는 상당히 긴 시간을 운전하셔야 되기 때문에 베이스 차량은 정말 중요하게 고려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내 캠핑카의 베이스 차량이 구조적으로 안전한지, 그리고 뒤쪽의 하중을 충분히 받쳐줄 수 있을 만큼의 강성을 가지고 있는지 확실하게 체크를 해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나는 유류비는 조금 더 들더라도 조용한 가솔린 엔진을 선호하는지, 유류비와 차량의 힘이라고 할 수 있는 토크 면에서 강점이 있는 디젤 엔진을 더 선호하는지도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평소에 빠르게 운전하시는 분들이라면 차량에 속도 제한이 있진 않은지, 그리고 수입 차량이 베이스 차량이라면 차량 AS에 문제가 있진 않은지도 확인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차량에 적용되어 있는 주행보조 장치나 각종 편의사항들도 확인해 보시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고속도로 주행을 하거나 정체 구간 주행을 할 때는
오토크루즈 컨트롤이 있는 차량이 분명히 매력적일 것이고, 여름철에는 통풍 시트가 매력적일 수 있고, 터널을 많이 지나는 상황에 맞닥뜨리게 된다면 오토라이트 컨트롤이 있는 것이 사용하시기 분명히 편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까지 하나하나 체크해 보시는 것 분명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베이스 차량은 차량 구매 후에는 절대 바꾸실 수 없기 때문에 꼭 꼼꼼하게 하나하나 살펴보시는 것을 강력하게 추천드립니다. 다음은 레이아웃입니다. 레이아웃은 실제로 캠핑카 내부에서 생활할 때 정말 중요한 것이고, 차량 구매를 하신 이후에는 절대 바꾸실 수 없기 때문에 꼼꼼하게 살펴보셔야 됩니다. 제가 캠핑카 전시회를 가서 가장 놀라는 것 중에 하나가, 차량을 보러 올라오셔서 소파도 있네, 침대도 있네, 화장실도 있네 이러면서 바로 계약서에 사인하시는 분들 때문에 정말 많이 놀라는데요.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는 그런 분들 없으시겠지만 절대 그렇게 캠핑카 구매하시면 안 됩니다. 소파를 만약에 본다고 한다면 U자형 소파가 괜찮을지 11자형 소파가 괜찮을지 확인하셔야 되고, 앉았을 때 허벅지를 충분히 받쳐주는지, 내가 생각하는 인원수가 둘러앉아서 편하게 얘기할 수 있는 공간인지 분명히 확인을 하셔야 되고요. 가족이 함께 타고 여행을 하는 차량이라고 한다면 2열은 앞보기로 갈 수 있는지 뒤보기로 갈 수 있는지, 안전벨트는 어떤 것들이 적용되어 있는지도 확인을 하셔야 되고, 그리고 침대가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길이와 폭은 얼마나 되는지, 몇 명이서 편하게 누울 수 있는지, 평소에 앉아서 생활 공간으로 사용 가능한지, 난방은 어떤 것이 제공되는지도 충분히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주방도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화구는 어떤 타입으로 제공되는지, 조리 공간은 충분한지, 싱크볼 깊이는 적당한지 이런 것들도 분명히 중요하고요. 화장실과 샤워실 공간도 내가 볼일을 보거나 샤워를 할 때 몸이 부딪히는 곳은 없는지, 안쪽에서 따뜻하게 씻을 수 있는지 이런 것들도 분명히 살펴보셔야 되는 포인트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런 레이아웃은 생활하는 데 가장 많은 영향을 주고 또 절대 바꿀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많은 레이아웃들을 꼼꼼하게 잘 살펴보셔서 우리 가족에게 가장 적합한 레이아웃은 어떤 것인지 충분한 고민을 하셔야 되고요. 비슷한 레이아웃도 언뜻 보면 비슷해 보이지만 각 제조사들에서 얼마나 실사용자 입장에서 고민하고 만들었느냐에 따라서 디테일에서 큰 차이가 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실제 생활한다 생각하고 하나하나 꼼꼼하게 살펴보시는 것을 강력하게 추천드립니다. 다음은 난방 방식입니다. 캠핑카에서 냉방은 여름에 안정되지만 난방은 봄, 가을, 겨울 모두 사용하기 때문에 정말 중요하고요. 냉방은 변경하거나 추가하는 것이 그렇게 어렵지 않은 반면에 난방은 연료 시스템, 배관 등을 모두 바꿔야 하기 때문에 캠핑카를 구매한 이후에 바꾸기가 정말 쉽지 않은 시스템이라서 분명히 확인하셔야 되는 포인트입니다. 국내에서 많이 사용하는 무시동 히터 같은 경우에는 차량의 연료를 그대로 사용하기 때문에 연료 충전의 번거로움이 덜하다는 점과 온풍, 온수, 바닥 난방, 그리고 온수 매트까지 다양한 난방 방식을 제공하기 때문에 정말 매력적인 시스템인데요. 다만 공기를 직접적으로 가열하기 때문에 공기가 건조해질 수 있다는 점과 연료 펌프에 소음이 있다는 점이 단점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연료 펌프의 소음 같은 경우에는 요즘 제작사들에서 많이 신경을 쓰기 때문에 덜해졌다고는 하지만, 소음에 민감하신 분들이라고 한다면 분명히 확인해 보셔야 되는 포인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유럽 차량들에서 많이 사용하는 투르마 콤비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정말 조용하게 작동하는 시스템이고 빠르게 가열해 줄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는 시스템인데요. 다만 아쉬운 점이라고 한다면 국내 소비자분들이 사랑하시는 바닥 난방이 적용되지 않고 가스 충전에 번거로움이 있고 무시동 히터처럼 공기를 직접 가열하기 때문에 건조해질 수 있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는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일부 유럽 차량들에서 사용하고 있는 알데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공기를 직접 가열하지 않는 방식이라서 공기가 건조해지지 않는다는 분명한 강점을 가지고 있고, 일부 모델들은 바닥 난방까지 제공한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는데요. 다만 가스 충전에 번거로움이 있고 투르마 시스템처럼 빠르게 되어지지는 않는다는 그런 단점도 가지고 있는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각 난방 시스템별로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나에게 적합한 난방 방식을 가지고 있는 차량인지 분명히 확인해 보셔야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청수통, 오수통 용량입니다. 난방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바로 물 시스템일 텐데요. 청수통, 오수통 용량도 제조사나 수입사에서 기본 제공해 주는 것 이외에 추가하는 것이 사실상 어렵기 때문에 분명히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저랑 제 와이프 같이 둘이서 다니고 짧은 기간 다닌다면 그렇게 큰 청수통이나 오수통은 필요 없을 수 있겠지만, 4인 가족이 장기간 여행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라면 분명히 확인해 보셔야 되는 포인트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가구 등의 내부 사용 자재입니다. 집 같은 경우에는 가구가 마음에 들지 않거나 내부 사용 자재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바꿀 수 있는 반면에 캠핑카는 바꿀 수가 없습니다. 사실 캠핑카의 내부 고급감은 사용되어 있는 가구 재질에서 많은 차이가 나기 때문에 분명히 살펴보시는 것이 좋고요. 캠핑카의 특성상 운행 중에 계속해서 충격을 받기 때문에 가구에 사용되어 있는 경첩들이 좋은 것이 사용됐는지, 부드럽게
어떻게 조작되는지 등도 분명하게 살펴보셔야 됩니다. 이제는 캠핑카 구매 후에 바꾸실 수 있기 때문에 우선순위를 조금 뒤로 하셨으면 하는 항목들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오해가 있을 수 있어서 다시 말씀드리자면 중요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우선순위를 뒤로 하셨으면 하는 항목입니다. 첫 번째는 전기 시스템입니다. 국내 소비자분들이 전기 시스템을 정말 중요하게 생각을 하시는데요. 여름에는 에어컨도 돌려야 되고 캠핑카 내부의 편안한 생활을 위해서는 전기 시스템은 잘 챙겨봐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빠질 수 있는 함정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A와 B라는 차량이 다른 사양은 거의 동일하다고 했을 때 A는 1억 1천만 원의 가격에 1000Ah의 배터리, 1000W의 태양광 판넬을 가지고 있고 B라는 차량은 1억 원의 가격에 500Ah의 500W의 태양광 판넬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어떤 분들은 A 차량은 1000Ah의 1000W의 태양광 판넬을 기본 제공해 주는데 B는 전기 시스템이 너무 부족하다라고 말씀하시곤 하는데요. 배터리와 태양광 판넬은 설치할 수 있는 공간만 있다면 언제 어디서든지 업그레이드를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저 같으면 1000만 원의 차액을 가지고 제가 원하는 제조사의 배터리와 고급 태양광 판넬을 추가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전기 시스템을 비교하실 때는 내가 생각했을 때 부족한 전기 시스템의 금액만큼을 더해서 생각을 해보신다면 다른 차량과 비교해 보실 때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번에 제가 리모르 에보 95 플러스를 구매할 때도 배터리는 최대 1200Ah까지 가능한데 600Ah만 장착을 하고 태양광 판넬은 아예 설치하지 않은 채로 출고를 했는데요. 당연히 예산에 여유가 있었다면 풀옵션으로 출고를 했겠지만 예산이 부족해서 그렇게 출고를 했는데 사용하면서 태양광 판넬은 여윳돈이 생겼을 때 추가를 했고 배터리는 600Ah로 현재 사용하는데 부족함이 없어서 추후에 좀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업그레이드 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처럼 전기 시스템은 여러분들도 조금 더 유동적으로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다음은 에어컨입니다. 에어컨은 출고 시에 마음에 드는 에어컨을 선택하셔서 옵션 선택하셔서 출고하시는 게 가장 좋겠지만 차량의 기본 에어컨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마이너스 옵션으로 아예 빼고 출고를 하시든지 뺄 수 없다면 일단 달고 나온 채로 출고하셔서 추후에 다른 제품으로 업그레이드 하시거나 교체하실 수가 있습니다. 돈이 추가적으로 들어간다는 단점은 분명히 있겠지만 바꿀 수 없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인데요. 벽걸이 에어컨을 설치하고 싶으시다면 수납장 공간을 조금 손해를 보시고 실외기를 설치할 수 있는 공간만 있으면 되고 루프 에어컨 같은 경우에는 천장에 공간만 있다면 얼마든지 추가 설치하시거나 교체하실 수가 있는데요. DC형 루프 에어컨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했을 때는 AC형 루프 에어컨으로 교체하는 것은 그 공간에 에어컨 교체만 일어나면 되기 때문에 난방 시스템 대비해서는 정말 편하게 교체하실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4채널 블랙박스, 어라운드 뷰, 자전거 캐리어 등의 옵션 사항들도 조금 더 뒤로 빼놓고 생각하셔도 될 것 같은데요. 차량 제조사나 수입사에서 옵션 사항으로 해놓는 것들은 추후에 충분히 추가하실 수 있다는 얘기니까 그런 점들은 구매 시에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제가 캠핑카를 구매할 때 고려하는 것들에 대해서 말씀드려 봤는데요. 저는 차량을 최종적으로 선택을 한다면 제 예산의 범위를 우선 설정을 하고 그 예산 범위 내에서 마음에 드는 차량들을 선정한 이후에 엑셀 같은 곳에 각 차량들의 사양들에 대해서 표로 정리를 하고 그 중에 변경하기 어려운 것들을 먼저 놓고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에 대한 장점을 가지고 있고 또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정도의 단점을 가지고 있는 차량들을 우선 추리고 나서 나머지 옵션 사항들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것들과 옵션 항목들을 같이 놓고 똑같이 옵션 사항들을 맞췄을 때 가격이 어떻게 되는지를 비교해 본 이후에 이 차량이 이 가격에 합리적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을 때 구매를 결정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각자의 방식으로 표를 만들어서 한번 정리해 보시고 어떤 차량이 나와 내 가족에 적합할지 고민해 보시면 좀 더 선택하시는데 도움이 되시리라고 생각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제가 캠핑카를 구매할 때 고려하는 것들에 대해서 정리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캠핑카 구매는 상당히 큰 돈이 들어가는 취미이기 때문에 구매 전에 고민하고 공부하는 만큼 구매 후에 후회가 없기 때문에 열심히 공부해 보시고 비교해 보셔서 여러분들에게 가장 잘 맞는 캠핑카를 구매하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영상 초반에도 말씀드렸지만 각자의 생각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가볍게 참고 삼아서 봐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제가 말씀드린 것들이 구매를 고려하시는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오늘 영상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의 이 영상이 여러분들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상을 계속해서 만들어 나가는데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